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빅매성 부정맥 심전도 판독이고, 사실 그 앞에서 저희 그 EGM에 대해서 대부분 깊게 다뤘기 때문에 저는 제너럴하게 크게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키카디아는 심박수 분당 100회 이상의 빠른 맥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QRS 폭과 리듬의 레귤라리티를 보고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저희가 보통 심전도를 보면 QRS 위트를 120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리듬이 레귤러한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피파가 보이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눈여겨서 한번 찾아본 다음에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레트로그레이드 P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고, 앞에서 그 원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빈맥이 지나갈 때 RP 인터벌을 분석을 해서 숏RP인지 롱RP인지를 보고, 그다음 아데노신이 사용 가능한 환경이라면 아데노신까지 쓰면은 감별 진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QRS 위스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네로우 QR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모는 종이 한 칸이 40ms이기 때문에 40ms를 모는 종이 3칸 이내를 보이는 것을 네로우 QRS라고 그러고, 와이드 QRS는 QRS가 120 이상 뚱뚱한, 즉 3칸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심전도를 볼 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눈여겨서 깊게 보지는 않고 크게 봤을 때 날씬하면 네로우라고 생각하고 뚱뚱하면 와이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우 QRS 같은 경우는 AV 노드 상방에서 이렇게 신호가 출발을 했을 때 본인 고유의 컨덕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른 고속도로 컨덕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날씬하게 나오게 되고, 와이드 QR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 고유의 컨덕션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심실 하방에서 이렇게 셀 투 셀 또는 머슬 투 머슬 컨덕션을 하기 때문에 QRS가 뚱뚱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RS 폭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리듬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역시도 눈으로 크게 보셨을 때 레귤러한 것은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너스 타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레귤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AFib이 되겠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심방 잔떨림 신호가 되게 이레귤러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V 노드도 당연히 이레귤러하게 컨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봐도 불규칙한 QRS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저희가 잘 눈여겨 보는 것인데, 피파가 보이는지, 보이면 어디 떨어지는지, 레트로그레이드 P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RP 인터벌을 봐서 롱 RP인지 숏 RP인지를 한번 보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RR 인터벌이 있을 때, 타키가 온고잉하고 있을 때 이 RR의 절반에 이렇게 금을 긋게 되면 RP 인터벌을 알 수가 있는데, 숏 RP 같은 경우에는 first half, 그러니까 첫 덩이에 있는 경우가 숏 RP고요. RR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덩이에 있는 second half에 있으면 롱 RP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 RP 타키의 가장 그 흔한 타입은 사이너스 타키가 되겠고, 사이너스 타키랑 모양이 비슷한데 PAV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경우에는 포칼 AT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롱 RP부터 숏 RP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저희가 QRS와 PAV의 릴레이션십이 PAV가 거의 QRS에 묻혀 있거나 전후 관계를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동시 타이밍에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JT나 AV NRT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 그 모식도를 보시면 JT 같은 경우에는 이런 AV 노드와 히스 사이에 있는 정션에서 신호가 파이어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A와 V가 동타에 발생을 하게 되고, NRT 같은 경우도 AV 노드를 리엔트리로 슬로우 패스트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리엔트리를 두면서 신호를 AV에 동시에 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JT랑은 사실 CBU도 심전도에서 감별은 어렵고요. 대부분 이렇게 PAV와 QRS에 묻혀서 온고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숏 RP 타키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AV RT가 있을 수 있는데, AV RT 같은 경우는 AV NRT처럼 이렇게 QRS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숏 RP 중에서 NRT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PAV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NRT 같은 경우는 서킷이 작기 때문이고, RT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끼를 타고 벤트리클을 다 끼고 서킷을 크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P가 뒤에 붙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병원에서 환자를 아데노신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아데노신을 쓰는 게 감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네로우 레귤러 QRS 타키가 있을 땐 사실 아데노신은 저희가 안 쓸 이유가 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아데노신은 반감기가 10초
미만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하트블락이 온다 해도 사실상 환자들이 저도 죽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공의 때부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레귤러 네로 QRS 타키가 있을 때는 아데노신을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아데노신의 반응은 이렇게 레이트에 반응이 없는 것부터 서든 터미네이션 그리고 일시적인 하트블락이 오는 것까지 되게 베리어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데노신을 썼을 때 AV 노드 컨덕션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NRT나 RT 같이 노드를 끼고 빙글빙글 도는 녀석들은 이렇게 서든 터미네이션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겠고, 그게 아니라 이제 AV 노드에 인디펜던트하게 본인 갈 길을 돌고 있는 이런 ATR 아리트미아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썼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트블락이 오면서 본인 부정맥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별 진단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NRT나 RT 같이 노드를 끼고 도는 녀석들은 아데노신을 줬을 때 서든 터미네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근본적으로 AT나 JT, 사이너스 타키, 플러터 같이 인디펜던트한 녀석들은 아데노신을 썼을 때 그런 빈맥의 회로는 잠깐 그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본인의 타키 자체는 온고잉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AT나 JT 같은 경우 다만 일부의 그런 타입은, 즉 그런 트리거드 액티비티의 기전을 가진 일부 타입은 아데노신을 썼을 때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한데 이거는 꼭 알아두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아데노신은 이렇게 좋은데 사실은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셨을 때 그 레이트 체인지가 없을 때 인에디컷 도즈 내지는 인에디컷 딜리버리를 의심하라고 써 있을 만큼 잘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공의 때부터 많이 써왔지만 이게 사실은 레이트의 리스폰스가 없는 게 진짜 아데노신이 잘 들어갔는데 그 AV 노달 인디펜던트 어리트미아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데노신이 잘 안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감별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시린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아데노신을 잘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인을 잡을 때도 심장과 좀 가까운 두꺼운 베인을 잡으라고 돼 있고요. 베실릭 베인이나 엔테큐비탈 같이 좀 큰 녀석들을 잡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렇게 아데노신을 3웨이 스탑콕을 이용해서 푸시를 하고 NS 플러싱을 해서 약물의 딜리버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약물을 딜리버리 한 다음에는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런 아데노신이 심장으로 이동을 좀 퍼실리테이트 할 수 있도록 팔을 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줘야 되겠고,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더블 시린지 테크닉 이용해서 아데노신 주고 NS 플러싱 했을 때 이렇게 네로 레귤러가 가다가 에이시스톨 생기면서 서든 터미네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NRT나 RT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빈맥 유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간별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는 그런 그 알고리즘인데, 먼저 제가 타키 ECG를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만 구분을 하면 다 이렇게 알고리즘화가 돼 있어서 덩이별로 다 간별 진단이 얼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타키가 심전도가 생기면 일단 날씬한지 두꺼운지 보고, 그다음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보면은 대부분의 간별 진단은 이렇게 세트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로 레귤러 QRS 타키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사이너스, SVT, AT 플러터, JT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네로 레귤러 QRS 타키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은데, 이제 사이너스 타키, 이게 저희가 협진 때 제일 많이 보는 심전도인데, 사실 이거는 부정맥이라기보다는 저희 그 몸에서 피지올로지컬 디맨드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페인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빈혈이 있거나 등등 레이트가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약으로 서프레션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안 되고,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게 되겠고요. AT 같은 경우 사이너스 타키랑 심전도가 유사하긴 하지만 이런 이소성 포커스가 심방의 다른 곳에 있어서 거꾸로 파이어링하는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PAV가 본디 그 리드 2에서 포지를 보이는 사이너스 P와는 다르게 뒤집혀서 네거티브 PAV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A 플러터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이제 AV 노드와 인디펜던트하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녀석이 AV 노드에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뭐 4대1 컨덕션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레귤러하게 보일 수 있고, NRT나 RT 같은 거 뒤에서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VT가 쇼달피로 나타났을 때 그 NRT나 RT만 좀 따로 보자면
것과 반복인데 이 가이드라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70에서 90 정도 사이를 기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보다 작다는 거는 매우 쇼달피 중에서도 매우 쇼달피고 심지어는 QRS에 묻힌 듯한 그런 피를 나타내고 이럴 때는 티피컬 AV NRT가 되겠고 이렇게 완전 묻히지는 않지만 쇼달피이면서 그 NRT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떨어지면 RT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심전도로는 사실 모는 종이 한 칸이 40이니까 이거를 뭐 70이니 90이니 감별하기는 어렵고 크게 느낌만 가지고 저희는 EP 스터디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RT는 보시면 이렇게 그 슬로우 패스트 패스웨이가 있으면서 이런 그 마이크로 리엔트리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의미를 하고 A와 V에 동시에 신호를 쏴주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거의 동타에 이루어지게 되겠고 저희 그 시술로서는 이렇게 슬로우 패스웨이를 잘라주면 이렇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보시면 저희 병원은 61세 여환이 서든 온셋과 옵셋을 가지는 팔피테이션으로 오셨고 심전도 보시면 내로 레귤러 QRS 타키고 P웨이브는 열심히 찾아보는데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아데노신 쓰는 것입니다. 아데노신 써보면 대부분 감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데 보면 조금 뭔가 울컥울컥 하는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냥 보면 사실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인다가 맞는 것 같고요.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이것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리드 2와 V1에서 조금 디플렉션들이 보이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리엔트를 도는 레트로그레이드 P가 슈도 리드 2에서 반대 방향으로 슈도 S 디플렉션 그리고 V1에서는 살짝 포지 보이는 것을 슈도 S, 슈도 R이라고 하는데 이게 AV NRT의 특징적인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슬로우 패스웨이 모디피케이션하고 지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다행히 이제 응급실에서 역시 이렇게 잘 아데노신 써주시고 리듬 스트립도 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쓸 때는 뭐 이런 심전도나 리듬 스트립을 계속 길게 한 분께서 옆에서 길게 뽑아주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아데노신 딱 썼을 때 일시적으로 하트 블락 오면서 서든 터미네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NRT 심전도고요. 두 번째는 그 새끼린 AV RT가 있겠는데 R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편에 새끼리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본디 이제 콘제니탈 아노말리가 없으면은 그냥 본인 내려가는 그런 것들은 AV 노드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끼리 하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공교롭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노드를 타고 내려온 신호가 다시 돌아서 액세서리 패스웨이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아까 NRT보다는 조금 더 큰 서킷으로 도는 이런 것들을 AV RT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AV RT는 사실 두 가지로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V 노드를 기준으로 AV 노드에서 정방향으로 내려가면 이것을 올소드로믹 AV RT라고 하고 V 컨덕션은 저희 컨덕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QRS는 내로하게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AV 노드 기준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역행성으로 AV 노드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엔티드로믹 AV RT라고 하고 히스 AV 액티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V 액티베이션이 전부 다 액세서리에 의존한 이런 와이드한 QRS를 보이게 됩니다. 이건 좀 드문 타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RT를 알려면 프리익사이테이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새끼리 있는 사람들은 전도 특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에 그 김주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AV 노드는 조금 그 컨덕션 딜레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PR 인터벌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뭐 피비 생기거나 이럴 때 이런 AV 노달 이런 슬로잉 프로퍼티가 없다면 그 신호를 다 내려가면 밑에 V 입장에서는 V 피비 생기고 바로 어레스트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컨덕션 딜레이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새끼리 있는 사람들은 이 신호가 두 갈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로도 갈 수 있고 액세서리로 갈 수 있는데 요 새끼는 사실 이렇게 슬로잉하는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AV를 굉장히 빠르게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고 그게 이렇게 둔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아이소일렉트릭 라인 없이 PR은 굉장히 짧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WPW 패턴의 EKG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심방에서 그렇게 신호가 내려왔을 때 운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노드로도 갈 수 있고 액세서리로도 갈 수 있는데 서로 그 ERP 차이에 의해서 노드가 좀 디펜던트 할 때는 요 디플렉션이 작아서 미니멀하게 프리익사이테이션이 되지만 뭐 공교롭게도 APC나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AV 노드가 쉬고 있을 때는 완전히 다 풀리 오그멘티드 돼서 완전 다 액세서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와이드 QRS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사실은 요쪽만 보시면 똑같이 RT가 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평소 본인 사이너스 심전도 때 델타를 보여주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델타를 안 보여주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그 사이너스 때도 액세서리 패스웨이 엔텍 컨덕션을 허용을 해서 둔덕이 생기는 환자를 델타 웨이브가 있는 WPW 신드롬 환자라고 하고 이것을 저희가 매니페스티드 바이패스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다만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심전도 찍을 때 델타가 있는지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드로만 가는데 공교로운 타이밍에 RT가 생길 때 레트로그레이드 컨덕만 허용을 해서 이 문만 열어줘서 AV RT를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너스 때 티가 안 나면 이것은 저희가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 이 케이스 보시면은 똑같은 주소로 응급실에 오셨고 심전도 보시면은 여기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V3에 살짝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로우 레귤러 크레스 타키고 역시 아데노신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AV, FA 이렇게 디플렉션이 보이고 있고 V3에서도 조금 이렇게 디플렉션이 보이고 있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NRT 같은 경우에는 거의 QRS에 묻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QRS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요 인터벌을 이제 재시면은 70에서 80보다 더 멀다는 겁니다. 작은 모눈종이 2칸 이상이 된다는 거고 사실 근데 EP 스터디를 해야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AT를 보시게 되면은 AT는 이렇게 심방에 이소성 티슈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SA 노드만 자동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 티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파이어링을 해서 사이너스 타킷처럼 이렇게 심전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다만 요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액티베이션의 시퀀스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위로 스페리어 엑시스를 보이기 때문에 리드2에서 네거티브 P를 보이게 되고요. 이런 AT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 크리스타, 이런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 CS 오스, 뭐 RA septal 이런 쪽에서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치료는 이 포컬한데 찾아가서 어블레이션 해주면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한 심전도로 잘 아실 플러터고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유의 그런 IVC와 트리커스피드 사이 캐보 트리커스피드 이스무스라는 골목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태어나기로 다들 슬로우 컨덕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빙글빙글 도는 거를 에이트리얼 플러터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AV 노드가 뭐 4대1 이렇게 레귤러하게 컨덕을 시키면 역시 레귤러한 타키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우 레귤러는 끝났고요. 네로우 이레귤러 같은 경우는 감별 진단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가장 잘 알려진 요 심방 잔떨림 AFib이 되겠습니다. AFib은 이렇게 디스올가나이즈된 신호가 여기서 무분별하게 막 생기고 그게 이제 AV 노드를 타고 넘어가는데 역시 이레귤러하게 나오는 이게 AFib 심전도가 되겠고요. 멀티포칼 AT도 저희가 심전도 찍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되는데 앞서 이런 그 엑토픽 티슈가 있어서 거기서 파이어링하는 것을 포칼 AT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파이어링하는 신호가 이렇게 막 두더지 같이 3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멀티포칼 AT가 되겠고 역시 이제 이레귤러하지만 AFib과의 차이는 AFib은 이렇게 잔떨림인데 멀티포칼 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피부 몰폴로지가 한 3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핍과는 좀 다르고요. 그다음 이제 플러터도 사실 노드 입장에서 레귤러하게 넘기면은 레귤러하게 나오지만 노드가 꼭 그러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가끔 넘어가면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직도 저도 어려운 와이드 레귤러 QRS 타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것은 VT와 SVT 어베런시가 되겠고요. 안티드로믹 AVRT는 드뭅니다. 먼저 보시면 이게 VT에서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브루가다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먼저 RS 컴플렉스가 없으면 VT고 R2 S 인터벌이 100ms 이상으로 길면은 VT고 LV 디소시에이션이 있으면 VT고 또 이렇게 몰폴로지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LBBB 내지는 RBBB 몰폴로지로 나타났을 때 평상시에서 보시던 LBBB나 RBBB 몰폴로지가 아니면 VT입니다. 다 해당 없으면 SVT입니다. 문제에서 absence of RS 컴플렉스가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 이건 콘코던스를 사실 의미를 하는데 RS 컴플렉스라는 것은 QRS 입장에서 R이 올라갔다 S로 떨어진다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 컴플렉스가 없다는 것은 R만 있거나 S만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R만 있는 것을 포지티브 콘코던스,
VT 심전도고요. S만 있는 것을 네거티브 컨커전스 역시 VT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R2S 인터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R2S 인터벌은 any pre-cordial lead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재시면 되는데 R 웨이브 시작점부터 S 웨이브 바닥까지 인터벌을 RS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RS 인터벌이 100ms 이상, 즉 작은 모눔종의 2칸 반이 되겠는데 그거 이상 되면 VT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SVT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매우 빠르게 슬릭하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액티베이션 돼서 날씬한 RS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그 리엔트리가 슬로우 패스웨이를 경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컨덕션을 만들어낸다가 이렇게 100ms 이상을 보이는 원리가 되겠고요. 조셉슨 사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너칭 S웨이브가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거 역시도 이제 슬로우 리엔트리 VT 서킷을 반영하는 그런 스카를 반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S가 내려가다가 둔덕이 있으면 이것도 VT를 시사하는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는데 AV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 저희가 VT 환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생각보다 꽤 보입니다. 그래서 VT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온고잉 하고 있을 때 사실 A는 안뛸이란 법은 없습니다. A는 위에서 다 자기 제갈길을 가고 있는데 다만 컨덕을 이 V에 영향을 입은 AV 노드 때문에 컨덕을 못 시키는 것뿐이죠. 그래서 VT가 온고잉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디플렉션이 보이면 이것을 이제 AV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겠고 또 공교로운 타이밍에 맞춰서 V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만들어진 A가 그 컨덕션 시스템 빠르게 내려서 중간쯤에 만나게 되면은 퓨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 날씬하지도 않고 완전 뚱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몰폴로지를 갖는 비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걸 퓨전이라고 하고요. 공교롭게 역시 V가 올라가기 전에 A가 빨리 내려와서 이렇게 날씬하게 본인 것 캡처를 시키는 것도 캡처 비트라고 하는데 모두 다 VT를 나타내고 AV 디소시에이션을 나타내는 소견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몰폴로지 크라이테리아가 있겠는데 몰폴로지 크라이테리아는 뭐냐면 보통 이제 VT가 있을 때 저희가 V1이 포지인 거를 RBBB 패턴, V1이 네거인 거를 LBBB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통상적으로 많이 보신 RBBB는 두 번째 토끼기가 크고 S가 슬러드 S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VT가 지나가고 있을 때는 첫 번째 토끼기가 더 크고요. 또 VT인 경우에는 S가 슬러드가 아니라 매우 깊어서 RS 레이쇼가 1보다 작은 이런 딥 S를 보입니다. 이런 VT가 되겠고요. LBBB 역시 V1에서 R웨이브 디플렉션은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이니셜 R이 이렇게 통통하거나 아니면 아까 너치드 S, 조셉슨 사인을 보이거나 또 V6에서는 당연히 이런 포지티브 R을 크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Q를 살짝 보이거나 QS 패턴이면 이건 VT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매우 좋아하고 잘 쓰는 알고리즘인데 사실은 이제 이건 특정 VT의 그런 엑시스가 만족이 돼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VT가 이 방향으로 노스 웨스트 엑시스로 흐르지는 않지만 노스 엑시스 웨스트로 흐르는 그런 VT 같은 경우에는 원 AVF 당연히 네거로 나오게 되겠고 AVR이 이렇게 크고 뭉툭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엑시스를 가졌는데 AVR이 크고 그냥 R이다 바로 VT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VT는 끝났고 이제 저희가 또 감별해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SVT 어베런시가 있는데 이제 뭐 픽스드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있는 예를 들면 원래 RBBB가 있고 원래 LBB가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사이너스 타키만 생겨도 와이드 QRS 타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저희 병원 팔로업이면은 베이스라인 사이너스 심전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비교해서 보는 게 이제 이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같은 환자에서 이렇게 타키가 온고잉하고 있을 때 네로 레귤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와이드 레귤러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서도 계속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쿤멜스로라고 하는 건데 레프트에 바이스패스 트랙 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길을 타고 AV 노드 내려와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네로 QRS를 만들어내는데 번들 브랜치 블락이 없으면 이렇게 QRS가 AV 노드를 타니까 날씬하고 사이클렉스도 짧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쪽에 이제 레이트 디펜던트한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락이 왼쪽에 새길이 있고 왼쪽에 번들 브랜치 블락이 생기면 번들 브랜치 블락 때문에 QRS는 당연히 두꺼워지게 되고
이쪽이 블락이 되니까 더 길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 랭스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셔널하게 생기는 걸 쿤멜스 로우라고 하고, 이건 VT가 아니라 SVT이기 때문에 아데노신 쓰면 터미네이션이 되는 그런 빈맥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드물지만 안티드로믹 AVRT도 가능한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새끼를 타고 역방향으로 히스 AV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렇게 벤트리클이 풀리 액세서리를 타고 풀리 오그멘티드 돼서 와이드한 QRS가 이렇게 따다닥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기전이 사실 리엔트리니까 심전도 보시면 VT 같지만, 이거는 이제 뭐 베이스라인하게 정보가 좀 있다면 이 역시 아데노신 쓰면 터미네이션 되는 심전도입니다. 헤모다이나믹은 거의 VT를 미믹해서 혈압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 감별 진단이 사실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게 되는데, 표는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고, 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약물이나 저희가 전해질 이상이 있는 환자들도 그 QRS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플리케나이드나 뭐 프로파페논 같이 원시 드러그, 아미오 쓰고 있는 사람들 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 하이퍼칼레미아나 투석 환자 이런 사람들도 QRS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꼭 VT가 아니더라도 QRS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VT에 준해서 처치하면 되고, 대부분은 버전이 되겠고요. 저도 이제 이런 환자들 보면은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버전 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와이드 이레귤러 타키가 있겠고, 와이드 이레귤러는 사실 이 심전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FIB-WPW고, 그 새끼리 있을 때 위에서 FIB이 생기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고, 그만큼 이런 조합도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래서 와이드 QRS와 내로 QRS가 막 혼재돼 있고, 이게 이제 이레귤러하게 보이면 이게 FIB-WPW가 되고, 잘 아시겠지만 이건 치료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순환기내과에서 아데노신, 칼슘 채널 블로커, 베타 블로커, 디곡신, 아미오다론 같이 AV 노드 프로퍼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은 다 금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차단하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무수한 신호가 다 액세서리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Vfib로 디제너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전도를 보시면 일단 이걸 쓰지 말아야겠다는 임프레션을 갖는 게 사실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역시 버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예 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스 1으로 프로케이나마이드가 퍼스트 그 초이스로 저희가 권고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액세서리에만 작용을 하고 노달 블로킹 이펙트는 없어서 좋은 약이긴 하지만 단점은 희귀 약품입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케이스 하나 최근 저희 병원 거 보여드리면, 타원에 VF 어레스트로 가셨는데 다행히 따님이 그 BLS를 잘 해주셔서 ROSC 되고도 뉴럴로지컬 시콜레 전혀 없이 그냥 걸어서 외래로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소견서에 잘 써주셨는데 EPS 그리고 PRN ICD 위에 의뢰드린다고 오셨고, 근데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환자 보신 다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데 보시면 미니멀한 프리엑사이테이션 좀 있었습니다. VF 어레스트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EPS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EPS 했는데 이렇게 FIB 그냥 카테터 웍만 해도 FIB 막 생기고 RVR 생기면서 이때 와이드 QRS가 나오면서 환자 혈압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밤 8시였거든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네 분이서 이렇게 막 하시다가 결국 환자 언스테이블해서 이때 어블레이션은 못했고, 환자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찾아보니까 포스테로셉탈의 패스트 트랙이 있어서 그쪽 어블레이션하고 지금은 잘 퇴원하셨습니다. ICD 안 하시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 저희 뭐 중환자실에서 환자 볼 때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액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 QT가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불안불안하게 PVC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벌러러블한 타이밍에 아론T가 생기면서 멀티포칼 폴리몰픽 VT로 이렇게 디제너레이션을 했고, 이걸 저희가 토사드빵이라고 하는데,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렉트로라이트를 좀 교정을 해줘야 되고, 마그네슘은 수치 상관없이 그냥 황산 마그네슘 주시면 됩니다. 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QT를 줄여야지 아론T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템포라리를 넣어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이소를 줘서 레이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레이트를 올려주는 것이 QT를 줄여서 리커런트한 이벤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쓰는 약 중에
QT를 늘릴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CCU 그 ICU에서도 보면은 환자 밤에 잠 안 온다고 커티아핀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망 와서 또 할돌 쓰고요. 다음날 또 정신과 협진 보고 커티아핀 올리고 막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환자 QT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텔레모니터링 보시면. 게다가 이제 안티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쓰니까 요즘 많이 쓰는 안티가 뭐 플록사신 계열 그리고 곰팡이약 이런 것들이 다 QT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토사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CCU 환자들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 약제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미오다론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토사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환자 이제 방송이 나고 여러 의료진들이 달려붙어서 ACLS를 하게 되는데 컴프레션하고 중간에 보여주는 심전도가 이러면 이제 VT로 다들 오인을 하셔서 아미오다론을 쓰고 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ROSC 된 다음에 환자 심전도는 아미오다론 때문에 더 느려지고 QT가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PVC가 하나 생기면 또 다시 컴프레션 해야 되고 이게 아미오다론을 한번 쓰면은 요 토사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밤새 CPR하고 밤새 버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어레스트가 생겼을 때 한 분쯤은 텔레모니터를 가셔서 점검을 하셔서 아론티가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주시면 그런 아미오다론을 써서 리커런트하게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